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2부를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2부는 레오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도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은 또 2부, 3부를 진행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불금을 만들어준 남자 레오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익이 많이 났다고 해가지고 2부, 3부까지 진행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레오 전문가님께서는 3부 10시까지 또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대신에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톡방에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정말 내주고 계시거든요. 저 역시도 톡방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수익률 꾸준하게 또 인증을 해주고 굉장히 활발한 톡방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하셔서 직접 좀 확인을 해보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주식왕 한 줄평 시간입니다. 레오 전문가님의 시황 이야기 또 한 줄평을 토대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 전문가님의 한 줄평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전쟁은 엔드라고 하셨네요. 아까 아더 전문가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전쟁은 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뭐가 맞는 걸까요, 전문가님? 그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요 근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거나 그런 모습이 안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전쟁은 끝났다라고 네.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지속적으로 2주 전만 해도 어땠나요? 러시아에서 폭탄이 날아가면 지수가 빠지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는 이제 그러던 말던 갈 길 가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유가 나는 이유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그거에 따른 이제 어느 정도 재료 소멸.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덤덤해졌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요즘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리스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 러시아의 지금 대빵. 푸틴 대통령은 그렇죠.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생화학 무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를 제하고는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전쟁은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주식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단기 상승입니다. 아, 네. 네. 단기 상승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또 핑계를 대겠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한다. 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는 안정적일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더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전문가님? 네. 네.
이렇게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시장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어서 네. 이 시장이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 좀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고 네. 계시잖아요. 저도 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전문가님 톡방은 또 유일하게 또 굉장히 활발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전문가님 저 수익 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다 그러면서 네. 뭐 선물도 나눠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저도 살짝 눌러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아깝게 당첨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우리 수익률 자랑 한번 해주실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수익은 이번 주에 처음 난 게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맞아요. 이 종목을 왜 들어갔냐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그 전에는 JYP였어요. 엔터주였는데 여행주가 좋을 것 같아서 여행주로 갈아탔죠. 결과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습니다. JYP가 팔고 나서 10% 이상 더 올라갔어요. 네. 하지만 참 좋은 여행도 그거에 못지않게 한 20% 정도를 제가 목표가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 7%대로 마감을 한 게 좀 아쉽다. 왜냐 이걸 들어간 이유는 저는 딱 하나였어요.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다.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규제가 완화될 거다. 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는 탄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쉬운 마음에 7%대로 수익 마감하고 이렇게 수익까지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나왔죠. 이렇게 여행비 벌었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네. 네. 근데 저는 좀 아쉬웠어요. 솔직히 20%까지 받던 거를 7%대에서 자르니까요. 최고 13%대까지도 올랐던 모습이 있었는데 네. 아 제가 욕심을 많이 부렸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3월 10일 날 이때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자리에서 들어갔죠. 사고 나서부터 수익이 계속 났습니다. 네. 네. 이날 16일 날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피크적으로. 네. 그 뉴스가 이제 규제 완화되겠다. 해외여행 할 수 있다. 했는데 저는 더 추가 상승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주가는 어느 정도 흐지부진한 모습이 나와서 이 21일 날 정리를 했죠. 네. 다행히 팔고 나서 더 떨어지더라고요, 주가는. 이럴 때 참 기분이 좋긴 좋아요. 네. 내가 팔면 이제 주가가 하락된다. 네, 이럴 땐 기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리오프닝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엔터주가 한번 순환매가 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요즘에 뭐 JRP, 그리고 SM, 뭐 YG 이렇게 맞아요. 많이 올라왔는데 네. 제가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거 하이브, 네. 네, 하이브는 아직까지도 들어갈 자리는 있다라는 저는 보고 있는데요. 엔터주를 또 노려보시거나 아니면 리오프닝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하이브를 좀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서 하이브.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저는 이 30만 원 선을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서 매물대를 만들어가면서 네. 이제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차트는 괜찮다고 보고 하이브야 또 워낙 재료가 많잖아요. 그쵸. 3월달에 국내에서 콘서트도 맞아요. 했고 이제 4월달에는 뭐 합니까? 미국 가서 콘서트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할 때는 콘서트장이 작아가지고 몇 명 못 들어와요. 네. 근데 미국에서 한번 콘서트 하면 하루에 얼마 버는지 압니까? 얼마 벌어요? 100억입니다. 100억 매출액입니다. 네. 오프라인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근데 한 번 콘서트 하는데 그렇게 버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콘서트장 규모 또한. 근데 그럼 콘서트도 몇 번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번 정도로 잡혀 있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했을 때 좀 네. 아쉬움이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주가가 생각보다 못 올라갔다. 네.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하면 더 많이 뉴스 나올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 이후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수들이 상타는 갑자기 기억나네요. 아메리칸 어워즈? 아니요. 가요대상 같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미국에서 갑자기 기억나는데 그것도 이제 참여도 하면은 지속적으로 뉴스는 나올 거니까요. 네. 하이브는 3월 달에 조금 아쉬웠지만 4월 달에는 더 괜찮다라는 흐름 갖고 하이브는 관심 종목으로 보시는 걸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있을까요? 네. 그 다음 종목은 네. KR 모터스입니다. KR 모터스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근데 제가 갑자기 들어보셨어요?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맞나요? 이 종목 처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되게 많을 거냐. 왜냐하면 되게 비인기 업종입니다. 오토바이 관련 회사에. 네네네. 네. 근데 왜 이 종목을 들어갔냐. 서울시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올해 전기 오토바이 보조금을 지급해주겠다. 그러면은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이 전기 오토바이를 되게 싼 값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서울시에서는 전기 오토바이를 지원해줬을까요? 전기차와 같은 흐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닐까요? 바로 탄소 중립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거는 어차피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지원금을 해주면서 해주는 이유는 뭐냐?
이 돈을 뿌리면서 환경을 산다.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배달 음식이나 아니면은 택배나 이런 거 시키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솔직히 그분들이 되게 바쁘셔가지고 시동을 걸어놓고 올라가십니다. 네, 그러면 매연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쌓여요. 네. 근데 전기 오토바이나 전기차로 바뀌면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매연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KR 모터스 같은 거는 수익률이 한 10% 조금 안 되게 났어요. 그러네요. 근데 네. 파신 분들은 더 많더라고요. 더 높게 파셨더라고요. 네. 왜냐면 약간 급등이 나와주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기쁩니다. 제가 그러네요. 신호 드린 것보다 더 높게 팔았을 때 더 기쁘더라고요. 네, 여기 망우동 라푼데님은 16%나 네, 맞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막 15%, 이 빨강님도 네. 빨강님은 거의 18% 정도 나셨더라고요. 네. 이 KR 모터스는 근데 저는 더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노란톡방에서는 저희 또 들어갔어요. 수익을 보고 한 번 더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KR 모터스. 네, KR 모터스입니다. 네. 네. KR 모터스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정말 많은 수익을 내셨던 종목 중에 또 하나인데요.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차트를 봐주시면서 흐름을 봐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KR 모터스 봐주실 예정입니다. 네, KR 모터스가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네. 이 파란색 표시 보이죠? 음봉 3개. 그러네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3일 동안 사자고 했어요. 네. 3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바로 1,000원까지도 갔어요. 근데 이 종목이 되게 소형주입니다. 네. 시총이 1,000억 이하 종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우려스러운 것도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게 뭐죠? 3월 달에는? 감사보고서 시즌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감사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날 정리를 하고 감사보고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제출 지연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하고 이제 이날이 목요일 날이 이제 감사보고서 나오면서 이렇게 양봉 마감해주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들어갔죠 저희는. 왜냐하면 이 테마가 저는 바로 꺾이지 않을 테마라고 보고 있어요. 전기 오토바이 테마. 네. 왜냐하면 또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던 게 LG 엔솔에서 전기 오토바이 관련 충전소를 더 설치하겠다. 약간 이런 뉴스도 나오고 되게 긍정적입니다. 배달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관련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네, 맞아요. 그거에 따른 이제 주민들 스트레스도 많이 올라가고요. 뭐 어디 아파트에서는 이제 오토바이 들어오지 마라. 이런 부분도 사회적 이슈가 나오고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매연도 있고 소음 문제 이런 부분이 되게 크다고 봐요. 아파트 지나가면은 막 소음이 너무 심하면은 가끔 눈살이 찌푸려지고 배달이 또 밤에 시켜 먹는 건데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테마는 좀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 소형 종목이고 코스피 종목이에요. 근데 약간 이제 감사보고서 나왔으니까 안전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렇군요. 생각해서 이제 수익은 9% 정도 나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2가지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소형주를 들어갈 때 딱 2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소형주를 들어갈 때? 네. 소형주는 변동성이 심해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재료 이슈? 아니에요. 어떤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분할 매수 한다는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변동성이 심하다. 내가 처음에 너무 많이 비중을 들어갔어요. 그럼 너무 많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팔아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팔면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팔면 꼭 그러고. 그래서 소형주 접근하시는 분들은 항상 비중 조절, 분할 매수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노란톡방에서는 1차 가격으로 들어갔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떤 입장이죠?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또 이거를 어떻게 기분이 좋죠. 왜냐? 추가 하락이 나오면요. 하락이 나오면 기분이 좋죠. 하락이 나오면 왜냐? 더 갈 것 같은데 가격이 떨어졌다. 그럼 기분 좋게 더 사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분할 매수의 매력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제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해드려요. 왜냐하면 좋은 습관을 들여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게 제 모토입니다. 네. 그래서 KR 모터스는 지금 노란톡방에서 다시 진입해 놓은 상태고요. 이 테마는 지속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KR 모터스 좀 주목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수익률 내는 종목 쭉쭉 한번 또 봐주시죠. 네, 봐주실 거죠? 네, 봐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은 이노뎁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노뎁 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이노뎁이요. 이노뎁?
뭐가 힌트를 좀 주세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 소형주죠. 소형주죠. 네. 소형주죠. 이거 메타버스 관련 메타버스.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는 네. VR 기기 아시죠? 네. 그거에 약간 협력사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군요. 돼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이노뎁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주 뉴스 중에 핫했던 뉴스가 바로 어떤 거죠? 삼성전자의 로봇과 메타버스를 신석하겠다. 미래 먹거리로 만들겠다라는 이슈였는데요. 그런 부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네, 그때는 그 이슈가 나왔을 때는 코세스라는 종목을 들어서 수익이 났고 다들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중에 이게 단기적으로 수익 날 거. 이 종목을 왜 들어갔냐면 제가 그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서 수익 나는 것도 좋아해요. 근데 그런 걸 해보니까 회원분들이 노란톡방 계시는 분들이 누구는 사고 누구는 못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한 3%에서 5% 사이는 어느 정도 다 수익 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이 종목을 했는데 이 종목은 좀 차트를 보시면 확 느끼실 거예요. 네. 이노뎁. 차트가 어떤가요? 약간 바닥권이죠. 네. 이런 종목에서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근데 이런 종목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 잠잠한 종목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진입했고요. 2만 원 선의 부근에 진입한 다음에 2만 1,000원에 그냥 걸어 놓으시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이 정도 수익 보시면 괜찮다. 3%에서 5% 사이니까 괜찮다. 그래서 다 같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이렇게 수익이 나서 인증도 많이 해주셨던 부분도 많고요. 망우동 라푼젤님 또 수익을 내셨네요. 네. 또 내셨어요. 네, 수익 또 내셨어요. 상한가 가자님도 수익을 내셔서. 상한가 가자님 같은 경우는 주력주라고 있거든요, 제가. 그 노란톡방에서 강조하는 종목을 주력주라고 해요. 이런 종목은 거의 확률이 높다, 상승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건 꼭 사라 하거든요. 근데 상한가 가자님 같은 경우는 약간 단타 종목만 들어가요. 그런 종목은 잘 안 들어가시는 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수익을 내셔서 이런 거 보면 되게 기분 좋죠, 저도. 그래서 단타를 칠 때 상승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렇게 잠잠한 종목에서 수익 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런 종목도 교육을 위해서 들어간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수익도 보고 교육도 드리는 저희 노란톡방. 이게 제 모토입니다. 우리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소개를 할 게 있겠죠? 네, 있습니다. 이 종목을 또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내주신 종목이잖아요. 네, 또 한번 이어서 한번 봐주실까요? 네, 그 다음 수익 종목은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입니다. 동국제강을 왜 들어갔냐? 이번 주 이슈가 되게 많았어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대란이라고 해야 되나? 철강대란, 곡물대란, 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뉴스가 나왔어요. 이 동국제강 같은 것도 전날에 유럽 최대의 공장이 피격이 되면서 약간 공장이 멈춘다. 그래서 이제 철강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소식에 시간에 철강주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거의 다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도 약간 교육용으로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왜 동국제강이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시총이 무거워요. 근데 이 종목은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 이것도 다 같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그렇군요. 차트를 보면은 약간 동국제강을 보시면 동국제강. 이날입니다. 3월 23일.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5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18,500원부터 이제 슬슬 정리하자고 얘기를 했고요. 제일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 19,000원까지도 잘 파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종목을 왜 했냐? 보시면은 살 기회가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도 살 기회가 있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말한 거고, 원래는 수익을 보려면 삼열철강 이런 종목이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은 바로바로 팍 올라갔어요. 그러네요. 시초가에 사셨으면 다 수익이겠지만 조금이라도 늦었으면 수익을 못 내요. 그래서 저는 약간 무거운 종목이라도 확실하게 수익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다 같이 하는 그 마인드로 동국제강을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동국제강.
또 한번 확인을 해주셨고 네. 다음 종목이 또 아까 제가 말한 게 이 종목을 소개를 안 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톡방에서도 정말 언제 들어갈까 말까 계속 좀 고민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소개를 해주는 종목인데 100% 수익이 났어요. 네네네. 100% 네. 수익이 났습니다. 자랑을 좀 한번 해주시죠,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나올 때마다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원전은 꼭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 그중에서 한신기계, 뭐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 계속적으로 얘기해드렸고 그중에서 노란톡방에서는 주력 한신기계를 나갔습니다. 네. 물론 두산중공업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요즘에 원전 관련해가지고 제일 핫했던 건 상승률이 좋았던 건 바로 한신기계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을 저는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관찰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이렇게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제가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네. 원전을 뭐 사지 이 고민을 거의 일주일 내내 했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그중에서 왜 한신기계를 택했냐. 이 종목도 시총 1,000억대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종목을 그 노란톡방 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되게 약간 거부감 느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시총 낮은 종목을 말하냐. 이게 뭐가 좋냐. 그러네요. 이런 소형주일수록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신기계의 무기는 바로 에어 컴프레셔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국내 1위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소형주지만 한 부품, 한 업종에서는 그래도 1등을 하고 있다. 이런 회사는 망할 수가 없겠구나. 네. 라는 생각으로 이 종목을 2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100% 넘는 수익이 났어요. 지금 1차 매도는 100%에서 정리를 하고 2차는 제가 1만 원까지 보자. 1만 원까지 가면 이제 미련 없이 우리 정리하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차는 100%에서 정리를 하고 2차까지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그랬어요. 이번 주 원전 단기 고점이다. 원전주 단기 고점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바람이 나왔는데 근데 요즘 흐름을 보면 좀 양호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신기계가 큰 상승을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조정이 나오는데 약간 그 큰 하락세가 안 나오고 있다. 오늘도 멘트를 남긴 게 물어보셨어요. 저 이제 반절 남았는데 125% 수익인데 이걸 들고 가야 되냐 어떻게 되냐. 네, 수익금도 어마어마합니다. 이분은. 네, 이 반판게 이거예요. 원래는 막 그때는 네, 어마어마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길래 제가 2차 목표가는 1만 원 정도 보고 있다. 9,700원부터 분할 매도하시는 게 괜찮다라고 설명했고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하락 정도가 나오면 이제 원전이 단기간 상승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다. 이건 뭐 차트상 대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이 더 갈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원전이나 이런 부분은 5월 달까지 계속 시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근데 쉬었다 가야 더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여기서 더 한 번에 상승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너무 가열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락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원전이란 테마가 좋고 이 상승세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번 주 조정이 어느 정도 됐죠. 목요일, 금요일.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음 주 어느 정도 조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갈 타점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욕심인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도 추가 맞죠. 이제 재진입 타점, 수익 다 보시고 이제 재진입 타점. 원전주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 나만 없지? 네. 이제 안 간 원전주 없나? 막 그런 분들, 원전주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야? 다른 것도 돌겠지.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말하면 길어지니까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것도 차트 보면서 제가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살펴봐 주실 예정입니다. 톡방에서는 무려 100%가 넘는 또 수익률을 내주셔서 주목을 또 많이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날 제일 고점인 23일 날 이때 정리를 하자고 했죠. 네. 이때 그래서 100% 수익률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이 종목은 왜 들고 갔냐. 그 이유는 단순해요. 여기 상한가를 갔던 자리 있죠. 이 자리를 안 깨줬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우상이야. 그렇군요. 되게 피말리죠 이때. 그러네요. 이때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 드시는지 아십니까? 이 심리?
지금 그냥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음봉 2개를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바로 상한가가 갔어요. 뭐 뉴스야 워낙 많습니다. 뭐 네. 원전 뉴스야 지금 하루 하나씩은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제 원전을 살려야 된다. 네, 신한울 뭐 3, 4억이 살릴 거다. 뭐 원전 가동률을 더 높일 거다. 네. 한전 적자를 원전을 메꿀 거다. 네, 이런 거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2월 달부터 늦어도 3월 초까지는 저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원전을 가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였어요. 한전 적자 뉴스가 나왔는데 전 이것 때문에 원전이 갈 것 같다. 전기차 시장이 계속 커진다. 맞아요. 그러면 원전밖에 갈 게 없네. 그럼 원전이 가겠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오르네. 그러면 원전이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생각인데요. 약간 그래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포트라고 얘기했던 게 원전 그리고 친환경 포트, 태양광 이쪽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원전 못 들고 계신 분들, 나도 원전 수익 보고 싶다. 지금 원전 관련주 하나 들어갔습니다. 네. 원심 기계 말고 이제 또 다른 종목 들어갔으니까요. 네.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네, 맞습니다. 한신기계로 굉장히 또 많은 수익률을 내주셔서 톡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감사드린다고 수익률 인증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수익률 자랑하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전문가님? 네,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그럼 쭉쭉 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 종목은 바로 네. 건설 관련 종목입니다. 건설 도시재생 관련주로. 네. 바로 이 종목명은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인데요. 그렇군요. 이 종목을 왜 들어갔을까요? 이 종목도 똑같아요. 네, 건설도 저는 필수라고 요즘 보고 있어요. 건설은 솔직히 말해서 한 박자 늦었다. 원전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어서 건설은 한 박자 늦었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그렇지만 수익률도 20% 이렇게 그러네요. 달성을 했죠. 왜냐 건설도 가긴 가요. 근데 요즘에 제일 강한 섹터는 원전. 그리고 두 번째 강한 섹터는 건설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로봇 관련주들. 약간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개별 장세다라는 게 제 시장의 생각입니다. 이 이화공영도 제가 건설 대형주는 방송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건 현대건설이었어요. 중소형주도 많습니다. 그 상승세가 더 크긴 해요. 뭐 동신건설, 뭐 일성건설, 서희건설도 뭐 잘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요. 약간 근데 도시재생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이화공영 이 종목을 제일 눈여겨봤는데요. 이 종목을 언제부터 눈여겨봤냐. 제가 차트를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화공영 봐주실 예정입니다.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단일가 때 들어갔어요. 단일가 거래 때. 이때 단일가인데 올라갔습니다. 그러네요. 단일가가 뭐냐면 30분마다 거래되는 겁니다. 아까 이 종목 위험하니까 거래 천천히 해. 이제 좀 잠잠히. 그 부분인데 3일 동안 거래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하락이 나왔어요. 22일 날. 근데 이 하락 때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하락하고 있다. 더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또 양봉전환. 그래서 제가 이 전날 23일 날도 급등이 나왔어요. 그 다음날 제가 뭐 어떻게 했냐면 이제 대장이 나가신다. 도시재생 관련주 중에 대장이 나가신다라고 하고 바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런 종목 나올 때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데 10,000원까지 저희가 못 팔았어요. 약간 9,000 얼마에서 팔았는데 그래서 수익 20% 정도는 만족하니까 이제 여기선 정리하자. 이 종목은 또 재공약을 좀 노리고 있어요. 약간 떨어져라 기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웃기죠? 종목을 보면서 떨어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약간 그래서 이거는 가격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8,500원 정도. 이 정도 가격대면은 참 매력적인 가격대가라고 생각을 들고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변동성 시작됐습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변동성이 심할 때는? 변동성이 심할 때? 바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아까 말씀해 주셨던. 1차에 들어가고 그다음 분할 매수하는 습관. 약간 변동성 심한 종목들은 그렇게 하는 습관이 들어야 수익률이 더 좋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수익률이 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서워서 더 빨리 팔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다들 이제 무서워서 되게 빨리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금을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수익금이 더 커지진 않습니다. 꼭 네. 그거를 명심하시고 주식시장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하 공영은 추가적인 타점은 8,500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렇게 추가 매수의 타이밍 또 보고 계신 종목인데 이에 대해서 또 수익률 자랑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수익률 자랑할 종목도 또 하나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또 저번에 저희 방송에 오셔서 이제 사담으로 저한테 앵커님 다음 주에 또 게임주 눈여겨보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저한테. 근데 실제로 또 게임주가 그 다음 주에 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또 그 종목이 또 수익을 내셨네요. 네. 한번 자랑해 주시죠. 이 넥슨 GT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놓쳤어요. 네. 제가 2월 달부터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3월 달에 넥슨 GT에 던파가 나올 거니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라. 합병이 있다고 했죠. 네. 넥슨 GT랑 넷게임즈에 합병이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은 관심을 가져라 했는데 왜 놓쳤냐. 네. 바로 넥슨의 회장님이 갑작스런 사별로 인해 그래서 갑자기 주가가 테마성을 띠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올라갔죠.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이 더 상승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되게 고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네. 이 종목은 어차피 간다. 갈 수밖에 없다. 왜냐, 던파가 나오면 대박이 난다. 네, 던파도 제가 그때 한번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넥슨을 만들었던 게임 중에 하나가 바로 던파입니다. 그렇군요. 네. 카트라이더, 뭐 크레이지 아케이드, 네. 뭐 메이플 스토리, 네. 그 중에 뭐 던파. 왜냐, 던파를 이용하는 전 세계 이용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8억 명이 넘습니다. 8억 명이요? 네. 저 망하면 3만 명 이러려고 했는데 8억 명이요? 이게 누적 매출액이 네. 20조가 넘어요. 와, 엄청 큰 네. 게임이군요. 이런 직접 재산권을 갖고 모바일로 나왔으면 대박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넥슨은 왜 늦췄을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던 회사, 이때까지 흥행을 했던 게임 먹칠을 하기 않기 위해서 완성도를 만들었던 거죠. 완성도를 위해서 좀 늦췄던 그래서 되게 늦게 나온 거예요. 리니지나 이런 거는 계속 나오잖아요. 1 나오고 2 나오고 뭐 W 나오고 이러는데 여기 회사는 이 던파라는 이 직접 재산권을 완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또 올라갔겠네요. 바로 구글, 애플 스토어에서 바로 1등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넥슨 GT가 이 던파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네. 이 제작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모르셨죠? 저 몰랐어요. 근데 이게 바로 테마예요. 관련이 없는데 그냥 넥슨 들어가고 넥슨 계열사니까 이래가지고 주가가 올라요. 이런 거는 약간 심리를 아셔야 돼요. 이건 시장의 심리예요. 네, 이런 거는 약간 테마의 흐름이나 심리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나 대응하시는 거지. 약간 무턱대고 던파 이제 매출 계속 나오는데 왜 이거 더 가야지.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넥슨 G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 말에 합병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거래 정지가 돼요. 약간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고 거래 정지가 풀린 다음에 이제 넥슨 GT랑 넷게임즈가 합병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슨 GT가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3월 4일 날 들어갔고 한 20일 동안 들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 동안 되게 다들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는 별로 고통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냥 던파 나오는 거 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도 이 넥슨 GT를 한 번 더 강조를 했어요. 왜냐, 좋다. 이거. 좋으니까 꼭 보셔라 라고 했죠. 넥슨 GT도 차트를 또 한번 마지막으로 봐주시기 예정입니다. 이 종목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그렇군요.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들어가고 엄청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바로 올라주는 모습. 왜 올랐냐? 바로 던파가 출시되고 애플 스토어, 구글 스토어에 1위 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이때 상한가를 한번 갔잖아요. 상한가를 한번 간 종목은 시장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아세요? 모르겠네요. 어떻게 느끼는데요? 잘 가는 놈이 잘 간다. 그래요? 한 번 갔던 사람은 자그마한 불씨만 붙여도 한 번 더 타올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큰 불씨가 이때 땡겨졌다.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에서. 시장의 불은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때 자그마한 불씨, 그냥 테마성만 불었는데도 주가는 상승을 했다.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나간 뉴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관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 끝나고 저는 더 바빠요. 솔직히 말하면. 네. 장 중에는 보유 종목이나 이렇게 보고 장 끝나면은 나왔던 뉴스나 이런 부분을 다 둘러보고 네. 다음날 이제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하면 재밌게 설명할까 이걸 또 생각하죠. 네. 쉽게 설명할까 재밌게 설명할까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약간 어렵게 얘기하는 거 싫다. 어렵게 얘기하면 저 제 자랑만 한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쉽게 설명해드리겠다. 약간 그랬죠. 네. 그래서 넥슨 GT도 설명할 때 약간 그랬어요. 넥슨 이거 사용하는 게임하는 사람들이 8억 명이 넘었다. 그리고 매출액이 이만큼이다. 근데 이거 나오면은 무조건 1등 하지 않을까. 누가 봐도 1등 하지 않겠어요? 그렇겠네요. 저는 약간 그래가지고 보고 있다. 네. 그리고 회사가 합병하면 이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호재다라고도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또 종목 하나가 더 있어요. 수익난 종목이.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자료를 작성하고 보내놓고 나서 또 이제 오후에 또 수익이 나가지고 제가 아까 방송 초반 때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네. 불금을 만들어주는 남자라고. 네. 넥슨 GT도 SDM도 이것도 오늘 수익이 난 거예요. 맞아요. 아까 좀 봤어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수익입니다. 두 번째 수익. 네, 첫 번째 수익은 언제 들어갔냐? SDN? 네, 이때입니다. 네. 이때 이때 들어가서 이때 바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보자. 라는 생각으로 또 들어갔죠. 이날 3월 4일 날 또 들어갔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승을 했어요. 근데 못 팔았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또 그랬죠. 항상 그래요. 물리면 아쉬워하지 마라. 갈 놈은 간다. 근데 다들 불안해하고 뭐 그런 거야. 저야 어쩔 수 없죠. 저는 저만의 확신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종목도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대선 이후로 꼭 들고 가야 될 포트는 원전 플러스 신재생에너지다. 그리고 나는 뜨거운 남자니까 태양광 관련주를 들어갈 거다 했던 주식이 바로 이 SDM 태양광 관련 주식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들어갔던 이유고요. 바로 상승이 나는데 못 팔았어요. 이날 되게 저도 아쉬웠습니다. 에이 젠장 못 팔았다. 그 다음에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제대로 한번 팔아보자 해서 오늘 제대로 팔았습니다. 바로 어디에 팔았냐? 이 가격 오늘의 제일 고가 2,435원에 걸어 놓으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2,435원에 이제 다 팔렸다고 사람들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방송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다들 축하드립니다. 다들 이제 수익 버셔서 가족들이랑 외식하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항상 오늘 금요일은 종가로 오늘은 안 들어가겠다. 이번 주 수익 크게 보셨으니까 이제 주말에 맛있는 거 드셔라. 그 종가 매수는 따로 안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그랬던 부분이고요. 이렇게 최고가로 팔면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아쉬움을 다 남겼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 자랑을 또 해주셨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리 레오 전문가님의 톡방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꾸준히 내고 계시고요. 아까 말한 한신기계처럼 100% 넘는 수익을 내준 종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레오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되겠는데요.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으셔서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빠르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저희 아까 알려드린 그런 수익률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또 꾸준히 매일매일 수익을 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QR코드 타고 입장을 하셔서 이렇게 같이 좀 수익 내시면서 수익 인증도 하시고 또 금요일에 맛있는 것도 먹으시면서 또 방송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 참여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바로 남은 시간 또 다음 코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종목 클래스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로봇 관련주가 올라와 있네요.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또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또 좋은 흐름을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로봇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주목을 하고 계시는 로봇 관련주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네, 이것도 톡방에서 혹시 나갔나요, 신호가? 로봇 관련주는 이때까지 톡방에서 제가 신호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요? 네.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전, 건설, 로봇이다.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원전 같은 경우는 계속 두 종목 정도? 그러니까 한 종목, 한신기계 같은 거는 계속 들고 가고 한 종목 같은 건 단타 치고 들어가고 또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단타를 들어가서 수익을 보고 그래요. 근데 원전과 로봇 관련주들은 수익을 지금 한 번도 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 기회를 엿보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원전이 더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랬다. 근데 네. 이제 원전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이제 건설이나 이제 네. 로봇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네. 왜냐하면 원전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누가 뭐래도 지금 시장은 원전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 원전이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그 수급들은 이제 건설이나 로봇 관련주로 갈 거다. 근데 하지만 로봇 관련주를 제가 좀 잘 안 들어갔던 게 네. 이건 되게 단기성으로 올랐다 빠졌다 이런 모습이 되게 자주 나왔어요. 네. 네. 휴림 로봇이나 뭐 대표적으로 뭐 에브리봇 뭐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약간 이렇게 급등락을 자주 하는 종목은 좀 노란톡방 분들이 약간 롤러코스터 탄다? 네. 어지러울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혔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네. 이제 새로운 수급들이 들어온다면 로봇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로봇 관련주가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거의 원투라고 생각해요. 네. 삼성에서 한번 쳐요. 뉴스를 한번 쳐줍니다. 그다음에 네. 또 현대가 한번 쳐줘요. 그러네요. 네, 로봇 관련주 들고 있는 분들은 되게 행복하실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원전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뉴스가 나와요. 해외 원전 뭐 수주 가능성. 그리고 정부에서 뉴스가 한번 나와주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데 이 로봇 관련주들도 되게 재밌다. 현대 한번 쳐주고 삼성이 쳐주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들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이제 현대, 삼성 나왔잖아요. 네. 대기업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맞죠? 네.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이제는 슬슬 뉴스가 나올 때가 됐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 관련주가 이제 대세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네. 그 중에서 좀 노려보는 종목들은 여러 종목이 있어요. 네.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지금 말씀드릴 거는 휴림 로봇 그리고 에브리봇 이 두 종목을 좀 자세히 보고 타점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린 게 낫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왜냐면 들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을 건데 또 타점 말씀드리면 떨어져라 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로봇 관련주 휴림 로봇과 또 에브리봇 맞나요? 에브리봇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하는데 타점 같은 경우는 또 노란 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로봇 관련주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도움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클래스 첫 번째 그래서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번째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현대사료 올라와 있습니다. 곡물가 상승 우려 속에 사료주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현대사료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종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네요. 전거래 대비 15,900원 선, 15,900원이 올랐고요. 69,200원에서 마무리가 된 현대사료입니다. 네, 이 종목 계속 상한가를 가네요. 현대사료 네. 어떻게 보실까요, 정관님? 현대사료요? 그림의 떡이다. 그래요? 네. 그림의 떡이 뭐죠? 먹으면 안 되잖아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먹지 말아라. 차라리. 네. 아이 들어가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종목 클래스에 갖고 온 종목입니다. 네. 이게 5연상이랑 간 거면 거의 단기간 5일 동안 3배가 올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종목을 그림의 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이거 들어가서 나도 상한가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다가 큰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갈 수도 있어요. 다음 주에 또 랠리가 시작돼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림의 떡은 뭐다? 먹으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보지도 말자. 네. 왜냐하면 이렇게 현대 사료가 올라가면서 다른 사료주들도 올라가야 돼요. 네. 근데 현대 사료 작은 움직임 하나에 다른 종목들은 큰 하락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지금 사료 관련주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현대 사료가 거래 정지되고 다른 사료주들이 오를 거다 이런 생각보다는 약간 현대 사료가 하락할 때 다른 종목들은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 그래서 이제 사료 관련주들은 약간 쉬자. 사료 관련주도 제가 2월 달에는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괜찮다. 네. 정유 사료는 2월 달에 괜찮다. 근데 3월 달부터는 약간 꺼리낌스럽죠. 이거 말고도 수익 날 종목이 많으니까 다른 종목 보시라 해서 현대사료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현대사료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또 종목이 있으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주였던 게 또 큐브 엔터가 올라와 있네요. 제레미 리드와의 한정판 NFT 출시 소식에 또 오늘 좋은 모습 나타내는데요.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6.73% 상승을 했고요. 23,800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까 엔터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잠깐 해주시긴 했는데 네. 오늘 큐브 엔터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큐브 엔터는 제가 이제 참 좋은 여행 수익을 나고 네. 그다음 노려봤던 종목인데 네. 갑자기 단기간 상승이 나와가지고 좀 짜증나죠. 이런 네. 못 들어갔으니까. 네. 제레미 리드는 그냥 이렇게 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외국 가수다. 조금 유명한 그래요? 가수다. 네. 그 분이랑 한정판 NFT 출시를 한다. 그런 부분도 있고 엔터주잖아요.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로도 요즘 시세가 나와주는 부분. 그리고 엔터주가 약간 순환매 장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톡톡히 보고 있어요. 약간 큐브 엔터가. 네. 왜냐하면 YG 너무 고가, 맞아요. SM도 고가. 그리고 JYP 들어가? 이것도 너무 고가야. 근데 만만한 게 큐브 엔터. 근데 갑자기 호재까지 있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는데요. 저는 이 종목에 뭐랄까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면 네. 여기에 있는 그 아티스트라고 해야 되나? 네. 여자 아이들이라고 있어요. 네네, 제가 그렇죠. 여자 걸그룹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네,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 미연, 소연이 있어요. 네. 여자 아이들 중에 되게 노래도 잘하고. 그렇죠. 근데 소연이라는 사람이 어떠냐면 외국에서 인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보다 더 외국에서 인기도 많습니다. 유튜브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생각보다 조회수도 되게 잘 나와요. 그렇군요. 네, 하루 만에 뭐 4천만 조회수까지도 나왔다고 그래요? 뉴스도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 큐브 엔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지 않을까. 네. 네. 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그 뭐라 그래야 돼? 잘 키운 걸그룹 하나면 이 주가는 펌핑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네. 우리가 이때까지 과거로 지켜봤잖아요. 그렇죠. 네, 큐브 엔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전고점을 뚫으러 가는 모습이지만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네. 게 저의 생각이고 이 엔터주 순환매 장세. 네, 약간 고가권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브 슬슬 모아가라. 4월 달에 더 큰 시세가 나올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큐브 엔터 또 앞으로 그 소속되어 있는 아이들 또 눈여겨보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클래스는 여기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오 전문가님, 현재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톡방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레오라고 검색을 하셔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이렇게 방송에서처럼 해주시면서 꾸준하게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률을 남기시고 그리고 수익 인증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참여를 하셔서 같이 좀 수익률 챙겨가시고 수익 챙겨가시면서 맛있는 저녁도 또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레오 전문가님께서는 3부도 함께 해주실 예정이니까요. 3부에서도 같이 함께 하시면서 또 QR코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2부 순서는 시간 관계에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9시에 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